안녕하세요. 라엘입니다. 오늘은 2025년 을사년 일간별 운세 기토 시간입니다. 2025년은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2월 4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보통은 입춘을 기준으로 하긴 하지만 절기상 동지 무렵부터 2025년의 운세가 조금씩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지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을사년 운세를 보려면 첫 번째 봐야 될 게 을사년 글자 자체의 모양이죠. 그 이유는 내 사주가 있고 그리고 대운이 있지만 그 해의 주인공 왕은 을사라는 글자인 거예요. 그래서 갑진년에는 갑진이라는 글자가 왕이었던 거죠. 이제 왕의 갑진이 안녕을 하고 을사년에 을사라는 왕이 새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을사라는 글자 자체를 좀 알아야 된다. 천간의 을목은 음의 목이고 운동성은 유연하게 앞으로 자라나는 꽃이나 아니면 덩쿨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같은 봄이라도 간목의 봄과는 좀 달라요. 간목은 솟아나는 것이 목적이고 을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자랄 때 앞으로 솟구치는 운동은 끝이 나고 완연한 봄인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지의 글자인 사화는 양의 화입니다. 그래서 뱀을 뜻하죠. 뱀을 뜻하기 때문에 뱀도 유연하게 운동을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을사일주 분들이 상황에 맞게 유연성을 갖고 사리분별이 잘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자기 것을 잘 펼치고 말하고 표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을사년에 을사라는 글자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한다. 그래서 그런 전체의 틀에서 우리가 기토는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첫 번째 제가 항상 보는 것이 12운성이죠. 기토가 어디에서 넘어왔는지 이거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인, 지금은 올해죠. 올해인 2024년은 이제 쇠지에 놓여 있는데 2025년은 왕지로 넘어갑니다. 왕지라는 것은 모든 권력의 정점이에요. 정점. 왕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기 주도를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기토 분들은 자신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모든 것을 끌고 나가겠다.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선택을 하거나 2025년은 좀 기토를 따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뭘 하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앞장을 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힘이 좋기 때문에 재성의 움직임이든 관성의 움직임이든 식상의 움직임이든 그런 움직임들이 나를 좀 따라오는 형태로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지지의 글자에 따라서 이 왕지의 역할을 좀 약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기토는 사화 위에 있는 2025년이다. 그래서 완전한 자기 주도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을목은 편관이고 사화는 정인이에요. 이 사화 안에는 무, 경, 병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죠. 겁재이고 그 다음에 상관이고 정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겁재와 상관과 정인, 그 중에서도 이 가운데 글자인 상관의 속성이 숨어 있지만 가장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나는 편관과 정인이 떠 있는 해이기 때문에 어떤 뭔가 문서라든지 뭐 학문이라든지 계약 관련된 행위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 실제로 숨어 있는 역할은 내가 기존의 것을 좀
깨고 새로운 형태의 문서나 학문, 계약들이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숨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화라는 글자 위에 이 경금이 의미가 있는 글자가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생지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생지라는 거는 이제 싹이 튼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싹이 텄다라는 것은 생애 주기 중에서 가장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에 매해 어떤 글자가 생지에 놓이느냐를 체크해 주는 게 좋아요. 바로 그 경금이라는 글자가 생지에 놓이기 때문에 귀토한테는 그게 상관이죠. 그러니까 숨어있는 이 경금이 실제로 내가 경금을 천간에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일단은 이 상관의 기질이 싹 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존의 틀을 깨겠다. 그러면 내가 뭔가 기대고 있는 나의 울타리도 깨지는 것이고, 뭐 이것이 꼭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꼭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내가 나를 보호하고 있던 어떤 틀 같은 것들이 내가 스스로 내 의지로 깨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원래 나는 틀이 없는 자유로운 직업을 하거나 자유로운 상황이다. 나는 늘 기존의 것을 깨고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하면은 이 상관의 씨앗이 긍정적으로 미치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일간별 운세가 이제 큰 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맞지만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상관은 기본 속성이 있잖아요. 기본 속성이 정관을 상관 경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는 이런 울타리를 깨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약간의 씨앗이 텄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이 경금의 생지 싹이 트는 것은 이제 씨앗이 싹이 튼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크게 상황으로 벌어지는 것보다는 저 밑에서 이제 싹이 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큰 틀을 깨기 위한 어떠한 시발점을 맞이하는 거죠. 이 2025년에는. 그것이 내가 쓰는 직업이나 내 사주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을목의 편관이 떴다는 거는 일단은 피곤한 한 해가 되죠. 특히 정신적으로. 이 천간의 글자는 정신적인 부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일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느끼는 감정적인 것, 정신적인 것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피곤함을 안고 갈 수 있다. 정의는 당연히 내가 실리보다는 좀 더 문서적인 것, 실리면 돈이죠. 돈 자체. 문서적인 것, 계약적인 것 이런 것들이 더 이슈가 되는 한 해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화라는 글자 위에 어떤 오행이 가장 힘이 강하냐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바로 병화와 정화 그리고 무토와 기토예요. 이 기토한테는 이 병정이 인성이고 무토와 기토는 비겁이죠. 얘네들이 힘이 강해진다라는 것은 뭔가 내가 활동하는 활동성보다 좀 앉아서 글 쓰고 문서하고 계약하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이 좀 많아질 수 있다. 이거는 이 병정이나 무기토를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고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의미는 있을 것이라는 거죠.
비겁의 역할은 당연히 나 자신도 강해지고 나도 도움을 얻고, 네. 이거는 뭐 형제나 동료죠. 얘네들의 움직임이 나만큼 강하고 이 형제들도 강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움도 얻고 내 거를 뺏기도 할 거라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사주 구조상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네, 좀 긍정성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겁재의 역할도 강해지는 건 맞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행히 기토보다는 이 겁재가 네, 조금 힘이 약해요. 그래서 대체로 내가 좀 더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네, 편관, 뭐 정인, 그리고 상관의 속성이 씨앗, 그리고 인성과 비겁이 강해진다라는 것은 네, 일단 편관이 떠 있으니까 만나는 고객들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좀 많이 피곤함을 느끼는 고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객은 정당한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한테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나는 이거는 쉽게 줄 수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죠. 이제 그런 내가 안 했으면 하는 부분에 피곤함을 달고 있는 것이다. 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나는 하나의 능력치는 생긴다. 그리고 기토분들이 이 시기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져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리더십을 발휘를 하죠.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원래 리더이다 하면은 뭔가 좀 압박을 많이 가하면서 나도 내 자신한테도 그렇게 하고 내가 같이 일하는 내 아랫사람한테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압박을 가하든지 스트레스를 주면서 네, 내 명예나 자존심 이런 것을 지키고 그리고 능력치를 발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계약적인 부분에서도 좀 의미가 있는 계약을 하겠죠.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완전히 현금성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돈을 받고 네. 커피나 커피숍, 뭐 식당 이런 분들은 매일매일 현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는 한 해는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단함을 좀 감수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초반에 2025년 초반에 자, 그 이유는 재성이나 재성이나 관성의 흐름이 둘 다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한 해이기 때문인데 번거로움과 희생을 좀 거치기는 하는데 이걸 감당하고 또 꽃은 펴요. 네, 기토에게는.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 과정을 좀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재성이나 물론 이제 관성을 쓰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근데 이제 관성을 쓰신다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명예적인 속성이나 어떤 업체를 내가 운영한다 하면 단순히 재성만 쓰는 것이 아니라 관성도 쓰고 인성도 쓰는 거예요. 근데 계약은 잘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나한테 명예를 굉장히 주거나 하지는 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단함은 지나가야 돼요. 하지만 을목의 편관은 떠 있기 때문에 이 고단함과 희생을 갖고 이 2025년 결과를 우리가 본다 하면 그래도 꽃은 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네, 좀 피곤하게 감당해야 될 일이 좀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성별이 좀 나뉘는데 특히 여자분들은 피곤함을 감당을 하면서 결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덜 실속을 입을 수 있고 남자분들은 훨씬 더 결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실속을 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남녀뿐만 아니라 또 직종에 따라서 좀 갈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꽃을 피는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과
피곤함을 감당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재성의 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피곤함이 많다. 그러면 이제 기토일간 분들은 이미 지금 현재 2024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아직 이 갑진년이 완전히 다 지나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 내가 좀 돈이나 이런 것들을 내년에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계획을 좀 미리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일단 뭐 정인과 편관이 떠 있으니까 무사히 조직 생활을 해요. 무사히 조직 생활은 합니다. 하지만 천간의 이 편관으로 인해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거나 아니면 이제 받는 일, 내가 뭐 주어진 일들이 평소보다 더 압력이 강한 거죠. 압박을 좀 많이 받는 일을 받는 거죠. 근데 나는 원래도 압박이 심해. 당연히 이제 뭐 세무, 금융권, 뭐 군인, 뭐 경찰, 일반 행정직 아닌 경우는 전부 다 이제 특수 분야죠. 원래 특수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면 원래 주어진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크게 뭐 이게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떴다라는 것은 좀 생각은 하게 만든다는 거죠. 평소에도 이런 일을 하지만 나는 좀 더 괴롭다고 느낄 수 있는 한 해라는 거예요. 그래도 조직 안에서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지지의 정인이라는 글자는 문서나 계약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또 학문, 공부 자체죠. 그리고 도장 찍는 행위 뭐 이런 것들 의미하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늘 문서를 작성해야 되고 계약건도 있을 거고 서류에 사인도 받아야 되고 또는 사인을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지지의 글자에 따라서 이 부분도 조절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마지막 7번, 7번에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어쩌면 7번이 가장 중요해요. 이 앞에도 중요하지만 7번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을목이 떴다라는 것 때문에 피곤함을 많이 느껴야 되고 내가 감당할 것이 많고 자존심도 좀 세지고 그래서 내가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 한 해예요.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 안에서 내가 좀 더 두각을 나타내고 싶다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챙기시고 당연히 토의 비겁이 강해지기 때문에 동료로 인한 이슈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영업 하시든 조직생활 하시든 상관없이 형제 관련된 이슈도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건강은 이제 편관이 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죠. 이제 질병, 사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구조에 따라서 너무 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왕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기토의 힘은 괜찮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을목이 떠 있다라는 것과 조후라는 것은 이제 수와 화의 조화력이죠.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다면 이 을사년의 을목으로 인한 질병, 사고 같은 것들이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연세 많으시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공부하시는 분들, 일단 공부가 잘 되는 시기죠. 공부 잘 되고 또 합격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한 해예요. 자격증이든 뭐 입사, 뭐 회사의 입사,
그러면 이제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승진 인연 있으면 승진이 발표나는 해다 하면 긍정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지지의 글자에 따라서 이것이 좀 삭감될 수도 있지만 합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가능성 높은 한 해이다. 네. 그래서 공부도 좀 잘 되고 내가 합격을 받아야 되는 시기이면 이것에 대한 운도 있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애 관련해서는 일단 남자분 같은 경우는 좋은 한 해가 아니에요. 이 사화라는 글자가 정제인 글자를 건드려요. 요 밑에 이제 충이라는 건데, 그럼 원래 내가 데리고 있던 배우자나 애인도 떠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있는 사람도 지금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새로운 여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여자도 결국은 뭐 만남과 이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한 해인 거죠. 그래서 기토 남자분들은 이 을사년에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결혼한 배우자를 좀 신경 써야 되는 한 해인 거예요. 네.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금 사이가 별로다 하면 진짜 이제 떠날 수도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한 해이니까 당연히 새로운 연애도 좋지 못한 거죠. 앞서 말했듯이. 그래서 기토 남자분들은 연애운은 긍정적인 한 해는 아니고 만약에 좀 떨어져 있는 사이다 하면은 이런 부분이 좀 이제 해소가 되겠죠. 저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편관의 남자잖아요. 나를 매우 피곤하게 하는 사람과 인연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내가 지금 결혼한 상황이고 배우자가 있다 하면 그 남자가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많은 거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아니면 간섭 인자가 강한 거죠. 기토분들이 전체적으로 2025년에는 뭐 연애뿐만 아니라 좀 뭐든지 좀 생각이 복잡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생각이 좀 많아요, 이 시기가. 인성의 힘인 거죠, 이것은. 정인의 힘으로 인해서 생각이 많고 활동성을 좀 제어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평소 같으면 내가 먼저 몸을 움직였다면 이 시기에는 앉아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편관의 힘으로 생각할 수 없게 상황을 꾸려가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토분들은 이 2025년에 생각은 버리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7번. 7번이 이제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뭐 사주를 볼 때 또는 운세를 볼 때 이 천간의 글자를 지우고, 그러니까 일간도 상관없어요. 기토일간이든 무슨 일간이든 상관없이 이 천간을 지우고 이 지지의 글자만으로도 사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주도 그렇고 운도 그렇고. 이제 이것을 보고 물론 일간별로 그 시기가 섬세하게 십성이나 뭐 육친으로 인해서 어떻게 갈린다라는 것이 첨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충은 안 좋고 합은 무조건 좋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충도 30% 정도는 좋을 확률이 있고 합도 안 좋을 확률도 있습니다. 여기서 합은 육합, 삼합, 그리고 방합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 생각에는 합은 무조건 좋은 거고 충은 무조건 나쁠 거야 이런 생각을 일단 버리셔야 돼요. 구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충이 좋을 수도 있고 합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을사년에 자 충을 만드는 글자는 바로 이 해수라는 글자죠. 그래서 같은 기토분들 중에서도 해수가 있는 분들이라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해수는 어디든지 있을 수 있어요. 지지에 모두 다. 첫 번째, 연지에 있다. 그러면 조부모 아니면 오래된 터전, 회사
그러니까 회사 자체, 큰 조직. 그러니까 충이라는 것은 이 글자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가 연에 있다면 이 을사년이 등장하면서 이 해수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수에 연지의 글자가 있으면 이런 부분, 조부부나 오래된 터전이나 회사가 만약에 작으면 회사에 뭔가 의미 있는 뭔가 좀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도 가능하고 아니면 조부모한테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집안 자체, 오래도록 내려왔던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이 좀 변화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이제 한 해예요. 만약에 이 월지에 있다. 월에 있다라면 첫 번째는 부모이고, 네. 그 다음에 뭐 내 집이지만 오래 살지 않았던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집의 내부 또는 이제 회사 중에서도 뭔가 부서 같이 좀 작은 상황, 그리고 윗사람. 그러니까 뭐 윗사람한테 이슈가 생겨서 그게 나한테 피해가 온다든지 여파를 일으킬 수 있는 한 해인 거예요. 이 월에 해수가 있다면. 또는 부모님한테 이슈가 있거나 뭐 내 집의 내부를 좀 바꾼다든지 이것도 이사일 수도 있어요. 이사일 수도 있고 뭐 인테리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상황. 그리고 회사 내에서 부서 이동 또는 내 업무 이동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일지에 해수가 있다. 그럼 당연히 배우자이고 나 자체예요. 나. 자, 배우자와의 사이가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의 건강 또는 나의 건강 또는 연애, 이별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기해일주이신 분들은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마지막은 시에 있는 해수, 시지에 있는 해수는 자식 자리죠. 자식으로 인한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원래 주로 하고 사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일이라는 게 뭐 직업을 뜻하는 게 아니라 뭐 전업이면 내가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럼 내가 항상 주어진 내가 하는 일들 같은 것들이 변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업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취직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A라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면 A하고 전혀 관계없는 B라는 분야에 새로 발을 들인다든지 이럴 수 있는 시기예요. 또 당연히 자식 관련돼서 이슈나 생각 같은 것들이 있는 한 해인 거죠. 자, 이런 충을 맞이하면 결과는 다 사람마다 달라요. 30% 정도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70%를 나쁘게 보냐면 이런 변화 이동을 대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결과는 좋았어 라는 것은 지나야지 알 수 있는 거라서 그 변화 이동을 겪어야 되는 한 해는 내가 괴롭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충을 안 좋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주상으로 이게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는 있다는 거죠. 변화 이동을 좀 사람들은 모두 다 두려워하잖아요. 불안해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안 좋다라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해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각자 자리에 따라서 의미는 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단은 충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안감은 가지고 있는 한 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이에요, 형. 자, 형의 경우는 인신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고 이것이 이 자리에 있다면 월지와 일지에 있다면 작용력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인사신 삼형사를 짜잖아요. 만약에 둘 다 있다. 둘 다 있거나 하나만 있어도 이 자리에 있으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자, 형은 못 쓰게는 안 해요.
근데 희생을 해야 돼요. 네, 조각을 내는 거죠. 완전했던 것을 조각 내서 다시 새로 합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있는 글자, 자 여기는 없네요. 일지는 없죠. 그래서 월지나 뭐 이런 시지나 연지에 만약에 이 글자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연지는 조부모, 월지는 부모, 뭐 시지는 자식 또는 아랫사람, 그런 자리를 변화 이동을 해서 이제 희생을 서로 좀 하면서 다시 새롭게 창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좀 체크를 하셔야겠죠. 만약에 내가 형을 가지고 있다 하면. 자, 다음은 합인데, 네, 합은 이 유금이 있으신 분들은 앞서 이 설명했던 인성의 강화가 떨어져요. 자, 유금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다 가능하죠. 그래서 유금이 있으신 분들은 실속이 잘 되는 거죠. 이 뭔가 계약으로 인해서 실속까지 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금의 삼합이 긍정적이다. 이제 식신이죠. 식신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조직에 있든 뭐 자영업을 하든. 그래서 자리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뭐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지는 조금씩 다르겠죠. 하지만 자리에 따라서 이 유금의 역할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진은 술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원진은 서로 짜증내 하는 거예요. 여긴 없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조부모랑 뭔가 내가 기싸움을 좀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부모 자리에 따라서 부모나 윗상사나 또 시에 있다면 당연히 자식이나 아랫사람 때문에 기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스트레스를 좀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운이라고 볼 수 있고, 자 마지막 이제 방합은 원래 4, 5, 미잖아요. 여름의 방합의 글자인데 우화가 없으면 크게 이 방합의 의미가 없어요. 미토만 있다면. 그래서 우화로서 방합을 일으키는데, 자 그렇게 보면 지지에 우화가 있는 분들이라면 화라는 인성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방합이 있으신 분들은 생각이 많아진다. 그리고 뭔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의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예요. 대체로는 문서나 계약 관련된 이슈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이 발생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우화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일단 기토일간 2025년 운세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사주 구조에 따라서 이런 결과들이 좀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 이 부분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아직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내년을 계획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